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래전을 준비한다던 통합이 갑자기 과거 육사의 책임을 묻는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들이 아닙니다.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지금의 사관생도들입니다. 대통령은 왜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갑자기 쿠데타를 꺼냈을까요? 2026년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 사관학교가 3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육군과 해군, 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미래전 대비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우주와 사이버전 시대에 육군과 해군, 공군을 따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군의 벽을 허물고 처음부터 함께 공부하게 해야 진정한 합동 지휘관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갑자기 수십 년 전에 쿠데타와 육사의 책임을 꺼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야기 속에 과거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육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통합으로 학교의 이름과 교육 체계를 잃게 될 사람들은 지금 육사에서 공부하는 20살 안팎의 생도들입니다. 박정희의 5.16이 일어났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전두환의 12.12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생도들이 과거 육사 출신들의 책임과 함께 거론되는 것일까요? 사관학교 통합은 정말 미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육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정부가 처음 내놓았던 계획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발표된 계획만 보면 사관학교 통합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현대전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상군은 공군의 정찰 정보와 위성 자료가 필요하고 해군도 항공전력과 사이버 전력에 지원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드론과 인공지능, 우주 자산은 각 군의 경계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장교들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갈라집니다. 육사생도는 육사에서, 해사생도는 해사에서, 공사생도는 공사에서 서로 다른 전통과 조직 문화를 배웁니다. 훗날 함께 작전을 지휘해야 할 장교들이 가장 중요한 성장기부터 각자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격을 허물겠다고 했습니다. 대전자운대에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만들고 육해공군 생도들이 한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통교육에는 인공지능과 우주 사이버전 등을 포함하고 이후 각 군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연구 기반을 활용해 새로운 군사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통합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이었습니다. 반대 논리도 분명했습니다. 해군 장교는 바다와 함정을 이해해야 하고 공군 장교는 비행과 항공작전을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새 학교를 한 곳에 모은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통합 과정에서 각 군의 전문성과 전통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논쟁의 중심은 군사교육이었습니다. 통합이 합동성을 실제로 높이는가, 각 군의 전문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운대가 최적의 장소인가, 기존 학교와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8월 5일 대통령은 처음 발표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이유를 꺼냈습니다. 인공지능도 아니었습니다. 합동성도 아니었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을 하나로 묶은 이유. 대통령이 말한 세 사건은 박정희의 1961년 5.16, 전두환 신군부의 1979년 12.12, 그리고 대통령이 세 번째 쿠데타로 묶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60년이 넘는 시간이 놓여 있고 배경과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세 사건을 하나의 계보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분모로 육군과 육군사관학교를 지목했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맡긴 병력과 무기가 권력을 빼앗는 데 사용됐고 특정 기수와 인맥이 군의 핵심 보직을 장악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육사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인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육해공군 생도들이 처음부터 함께 생활하면 특정 학교 출신끼리 뭉치는 문화가 약해질 수 있다. 육사라는 강력한 집단이 군의 핵심을 장악하는 구조도 깰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은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쿠데타를 막기 위한 민주적 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유가 처음부터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미래전과 합동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박정희와 전두환, 윤석열의 사건을 한데 묻고 그 책임을 육사라는 학교에 연결하면서 통합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군사교육의 효과를 따지던 정책이 과거 육사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 조치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군별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쿠데타를 반복한 육사의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통합하면 합동성이 강화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자료와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데타를 세 번이나 일으킨 육사를 그대로 둘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쉽게 입을 열기 어렵습니다. 누가 쿠데타를 두둔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정책은 정치적 문책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합치는 것이 정말 쿠데타를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까요? 학교를 합치면 정말 쿠데타가 사라질까?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라는 학교가 존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무너지고 정치 권력과 군 수뇌부가 결탁했으며 특정 장교 집단이 핵심 부대를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육사 출신 중심의 인사 구조가 문제라면 더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장성 진급과 주요 보직에서 출신 학교 편중을 줄이고 육사와 학군 학사 3사 출신 장교들이 실력으로 경쟁하도록 인사제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핵심 전투부대와 정보작전부서가 특정 기수나 인맥에 장악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계엄이나 쿠데타에 실제로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지위와 출신을 따지지 말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학교 통합은 다른 처방입니다. 문제가 된 인사와 지위 체계를 직접 고치는 대신 그 장교들이 졸업한 학교의 형태와 이름을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도 남습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육사 출신의 세력화라면 왜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함께 통합해야 할까요? 해사와 공사가 5.16이나 12.12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사를 견제한다는 이유로 해사와 공사의 교육체계와 전통까지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육사 인맥이 문제라면 육군의 인사구조를 개혁하면 됩니다. 합동성이 문제라면 공동교육과 합동훈련, 교환교육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함께 교육하는 절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 학교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통합이 쿠데타 방지의 가장 방법이라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미 정해진 정치적 결론에 군사적 명분을 붙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을 더 크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과 지금 대가를 치르게 될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5.16과 10.22에 가담했던 군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군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의 책임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합니다. 책임은 실제로 행동한 사람에게 물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육사에서 교육받는 상도들은 대부분 20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과거 쿠데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군을 지휘하거나 국가의 결정을 내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어야 할 것은 과거 선배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장교가 될 것이냐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장교가 될 것인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결론하는 불법적인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장교가 될 것인지, 자신의 출신과 기수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것인지, 그것을 교육하고 검증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물론 육사는 일부 졸업생들이 쿠데타와 군부 독재에 가담했던 역사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미래의 장교들에게 그 잘못과 결과를 더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가르치는 것과 현재 생도들에게 집단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한 대학의 졸업생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한 조직의 과거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수십 년 뒤 들어온 젊은 구성원들까지 같은 정치적 집단으로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책임은 행위에 따라 물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가 졸업한 학교나 같은 제복을 입은 후배들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에서는 정작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들은 사라지고 훈련받는 생도들과 학교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역사의 피고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방식이 다른 조직에서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조직을 둘러싼 개혁 논쟁은 대개 실제 잘못에서 시작됩니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와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육사 역시 일부 졸업생들이 쿠데타와 군부 독재의 중심에 섰고 폐쇄적인 인맥을 형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구성원의 책임이 어느 순간 조직 전체에 정체성으로 확대될 때입니다. 고쳐야 할 제도와 처벌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조직 전체에 하나의 낙인을 찍으면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은 사라집니다. 개혁에 반대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개혁과 보복은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둘 다 잘못을 지적하고 낡은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잘못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아 제도를 고치고 개인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반면 보복은 적으로 규정한 조직에 힘을 빼고 구성원 전체에 같은 낙인을 찍는 데 집중합니다. 개혁은 반대 의견과 대안을 검토합니다. 보복은 속도를 강조하고 반대자를 기득권으로 몰아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장교를 길러내는 교육체계는 속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의 전투 방식은 다르고 교육과 훈련도 다릅니다. 한번 바꾸면 그 영향은 수십 년 동안 군 전체에 남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정치권의 의지로 밀어붙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대가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미래의 장교와 병사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쿠데타에 대한 분노가 클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과거를 향한 분노로 미래의 군을 설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관학교 통합이 진짜 개혁인지 정치적 문책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통합의 실제 효과입니다. 학교를 합치면 합동작전 능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 그 결과를 만들 것인지 객관적인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외 통합과 분리 운영 사례도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 말고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곳에서 생활하면 합동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국가의 장교 교육 체계를 통째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해군과 공군의 전문 교육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바다와 함정에서 배우는 해군 교육, 비행과 항공작전을 중심으로 한 인군 교육을 자운대의 한 캠퍼스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군별 맞춤 교육을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기존보다 나은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생도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 인간 체계가 언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합니다. 정치 일정에 맞춰 제도를 바꾸고 학생들에게 결과를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육사와 해사, 공사 부지의 처리 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개혁 이후 값비싼 부지가 다른 개발 사업에 이용된다면 통합의 순수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설명이 일관돼야 합니다. 미래전 대비가 목적이라면 군사적 효과로 설득해야 합니다. 육사 중심 인맥의 해체가 목적이라면 그것도 솔직하게 밝히고 왜 학교 통합이 필요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쿠데타 책임을 강조하다가 비판이 나오면 다시 인공지능과 합동성 뒤로 숨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통합은 낡은 군 교육을 바꾸는 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보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속도가 앞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 통합은 미래의 군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과거 육사에 대한 정치적 문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쿠데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현재의 생도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방식이 육사에서 끝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잘못이 있었다면 고쳐야 합니다. 범죄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도 과거의 이름과 전통만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구성원의 잘못을 조직 전체의 죄로 만들고 과거의 책임을 현재 세대에까지 묻기 시작한다면 개혁과 보복의 경계는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검찰을 둘러싼 개혁 논쟁에서 이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육사와 사관생도들이 그 논쟁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일까요? 법원일까요? 경찰일까요? 감사원일까요? 언론일까요? 하지만 다음 조직의 이름을 맞추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원칙으로 책임을 묻는 나라가 될 것이냐는 점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증거와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권력이 문제라고 규정한 조직 전체와 현재 구성원에게까지 정치적 책임을 확대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만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군인이 헌법보다 상관해 명령을 앞세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장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서로 다른 시대의 사건들을 하나로 묶고 그 공통분모로 육사를 지목했습니다. 그 순간 과거 인물들의 책임은 현재 학교와 생도들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속했던 조직의 죄를 묻고 그 책임을 현재 구성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식, 법률상의 연좌제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에서는 이른바 포괄적 조직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체계가 시대에 뒤처졌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미래의 전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분노가 미래 군의 교육체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과거의 분노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공정하고 더 튼튼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단순히 학교가 하나로 합쳐지는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이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일부의 잘못을 조직 전체와 현재 세대에까지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사관학교 통합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실제 군사교육의 효과로 증명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